작년 한 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어르신이 23만 명입니다. 그중 절반이 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아프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발바닥이 찌릿하신가요? 양말 신을 때 발이 뻣뻣한가요? 안녕하세요. 32년차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딱 5분이면 됩니다. 비싼 기구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이정남 할아버지 75세. 3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그래요라는 말만 들으셨죠. 제가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딱 3주 후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발만 눌렀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했어요. 도대체 발의 어느 부분을 눌렀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80세에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발바닥이 자주 아프신 분은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발 주무르기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을 한번 벌려보세요. 발가락이 잘 벌어지나요? 아니면 서로 붙어서 뻣뻣한가요? 한국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발가락 사이가 굳어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걸을 때마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3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미숙 할머니 71세. 마트에서 장 보다가 자꾸 휘청거리셨어요.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걸을 수 있었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발가락 사이가 막혀서 그래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5분만 풀어주세요. 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신경과 혈관이 빼곡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발끝까지 피가 안 갑니다. 발끝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미국 족부의학회에서 연구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58% 줄어들었습니다. 캐나다 노인병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발가락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년 더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재활의학과 학회 논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풀어준 환자들 단 2주 만에 보행 안정성이 42% 향상됐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발을 허공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놓으세요. 두 번째,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깍지 끼듯이요.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만요. 세 번째, 발목을 천천히 앞뒤로 10번 움직여주세요. 손가락은 계속 끼운 채로요. 네 번째, 발가락을 하나씩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각각 5번씩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한쪽 발에 2분, 양쪽 4분이면 끝나요. 박미숙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마트에서 안 휘청거려요. 손잡이 안 잡고도 걸을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건강해진 것 같대요. 발가락 사이만 풀어도 걷는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 주무르기 두 번째 부분은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프신가요? 한국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이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발바닥 근막이 굳었다는 신호예요. 여기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무릎이 상합니다. 허리까지 아파옵니다. 2위는 발바닥 중심, 정확히는 용천혈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 69세. 아침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이었죠. 발바닥에 못이 박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5년 동안 이 고통과 싸우셨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침을 다 맞아봤는데도 소용없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발바닥을 눌러봤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어요. 할아버지,
발바닥 중심이 완전히 굳었어요. 자기 전에 여기만 풀어주세요. 발바닥 중심에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샘처럼 솟아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 몸 에너지의 시작점입니다. 발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20만 개 이상 있어요. 이 신경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릎, 허리, 어깨, 목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 물리치료학회 연구를 보면 발바닥을 제대로 자극한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일본 노인의학회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용천혈을 매일 자극한 어르신들 혈액순환이 39%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51% 향상됐답니다. 국내 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용천혈 자극만으로도 하지 부종이 2주 만에 73% 감소했어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발바닥 한가운데를 찾으세요. 발가락 쪽도 아니고 뒤꿈치 쪽도 아닌 정확히 중심이에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푹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가 용천혈입니다. 세 번째,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5초 누르고 3초 쉬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한 정도가 좋아요. 네 번째, 용천혈을 중심으로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주세요. 30초만 하면 됩니다. 한쪽에 2분, 양쪽 4분입니다. 최동철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될까요? 하지만 3주 후 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아파요. 화장실도 걸어서 가요. 어제는 아파트 계단도 올라갔어요. 발바닥 중심만 풀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세 번째 발 마사지 부분은 발 뒤꿈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뒤꿈치를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그럼 지금 당신의 전신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뒤꿈치는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기가 망가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뒤꿈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1위는 뒤꿈치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혜진 할머니 73세. 5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셨어요. 정형외과에서 MRI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술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절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검사하면서 발을 봤습니다. 뒤꿈치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했어요. 할머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발 때문이에요. 뒤꿈치가 굳어서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뒤꿈치는 우리 몸무게의 100%를 감당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1.2배, 뛸 때는 2배 이상의 충격을 받아요. 뒤꿈치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격이 발목으로 갑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갑니다.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갑니다. 허리에서 어깨까지 퍼집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구를 보면 뒤꿈치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 평균 71% 감소했습니다. 독일 스포츠의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뒤꿈치 유연성이 좋은 노인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82% 낮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뒤꿈치를 매일 관리한 어르신들 요양원 입소율이 일반 노인보다 64% 낮았어요. 뒤꿈치가 건강하면 80세에도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정말 중요하니 집중하세요. 첫 번째,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뒤꿈치 전체를 양손으로 감싸주세요. 마치 공을 잡듯이요. 세 번째, 뒤꿈치를 천천히 주물러주세요. 위아래, 좌우로 꾹꾹 눌러가면서요. 2분 동안 계속 주무르세요.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그럼 힘을 약하게 하세요. 네 번째, 뒤꿈치 뒤쪽, 아킬레스건 부분을 위아래로 쓸어주세요. 30번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이요. 한쪽에 3분, 양쪽 6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6분입니다. 정혜진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뒤꿈치를 만질 때마다 아프셨대요. 그만큼 굳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뒤꿈치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덜 아파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5년 만에 허리 안 아파요. 마사지도 안 받았는데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죠? 뒤꿈치만 풀어도 허리가 좋아집니다. 이게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위 발가락 사이 4분.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끼우기. 발목 앞뒤로 10번 움직이기. 발가락 하나씩 5번 움직이기. 효과 균형 잡히고 낙상 위험 58% 감소. 2위 발바닥 중심 용천열 4분. 발바닥 중심 찾기. 엄지로 5초씩 10번 누르기. 주먹으로 30초 두드리기. 효과 혈액순환 39% 개선, 무릎 통증 67% 감소. 1위 뒤꿈치 6분. 양손으로 감싸쥐고 2분 주물러주기. 아킬레스건 30번 쓸어주기. 발목 좌우 각 10번 돌리기. 효과 허리 통증 71% 감소, 요양원 입소율 64% 감소. 전부 합쳐도 14분입니다. 잠들기 전 TV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보너스 팁입니다.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신가요? 보너스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담그고 시작하세요.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두 번째,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세요. 마찰이 줄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세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번째,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서로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 유대감도 생깁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시원한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발에 상처가 있으면 먼저 치료하세요. 상처 부위는 피해서 하셔야 해요.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더 부드럽게 하세요. 네 번째, 처음 며칠은 근육통이 올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굳었던 게 풀리는 거예요. 3, 4일 지나면 편해집니다. 제가 32년간 진료하면서 본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이정남 할아버지 75세. 3년간 지팡이 쓰셨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 가십니다. 부산 박미숙 할머니 71세. 마트에서 휘청거리셨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장사하십니다. 대전 최동철 할아버지 69세. 발바닥 통증으로 침대에만 계셨는데 지금은 게이트볼 하십니다. 인천 정혜진 할머니 73세. 허리 수술 고민하셨는데 지금은 헬스장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잠들기 전 14분 발 3곳만 눌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울 때 발가락 사이, 발바닥 중심, 뒤꿈치. 이 3곳을 기억하세요. 딱 2주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집니다. 걸을 때 다리가 든든합니다. 허리도 덜 아픕니다. 밤에 더 깊이 잠듭니다. 한 달 후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해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32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발이 튼튼해야 인생이 튼튼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발가락 사이, 발바닥 중심, 뒤꿈치. 이 3곳이 여러분을 80세까지 걷게 합니다. 자식한테 짐 되지 마세요. 요양원 가지 마세요. 끝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